네, 기성 언론이 외면한 현장을 찾아가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독립 언론의 기사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독종들. 예, 이번 주는 우리 사회의 극우 보수화 엄청난 문제잖아요. 지금 그리고 극우 세력들이 정치와 결합해서 집권 세력화되는 문제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교회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 예. 일반적인 교회는 뭐 정상적인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 극우 교회들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개신교계 독립 언론입니다. 네, 뉴스앤조이 최승현 편집국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승현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죠? 네, 처음 나왔습니다. 예, 뉴스앤조이 저도 가끔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독립 언론, 그러니까 금권과 교권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 언론. 그죠? 네. 기독교계 독립 언론인 거죠. 예, 하고 근데 벌써 창간이 25년 됐습니까? 네, 올해 26년. 26년이요? 네. 근데 26년인데 주로 이렇게 막 뭐랄까 홍보하는 기사보다는 네. 비판하는 기사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살림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뭐 예. 그래도 그 포지션이 좀 독특하다 보니까 예. 그래도 교계에도 그런 저희 같은 언론사 하나 있어야 또 되겠다는 그 많은 교인분들이 또 예. 지원도 해주시고 후원도 예. 해주시고 그래서 예. 어떻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목사님이세요? 아니요. 약간 목사님 느낌 나는데. 아, 그런가요? 예. 원래 그럼 그렇지 신학을 전공 그런 것도 아니시고. 신학은 전공했습니다. 신학을 네, 전공하셨고. 네. 목회에는 뜻이 없고. 예. 네. 신학을 전공했는데 목회는 뜻이 없어가지고. 네, 네. 이제 개신교계 독립언론, 네, 뉴스앤조이 한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기획 기사를 쓰셨어요. 아스팔트의 그림자 이런 타이틀인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 이제 내란 이후에 예. 그 전광훈 목사로 대변되는 이제 광화문파, 네. 그다음에 소년보 목사로 대변되는 여의도파. 예. 작년에도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지금도 거기가 시끄럽습니다. 예, 지금도 시끄러운데 거기가 이제 그 한국의 극우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했고 네. 광장에서 이제 그런 극우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는데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영향력을 좀 미치고 있는지, 또 뭐 우리 사회에 남긴 그림자라면 또 뭐가 있을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추적해 보고 싶어서 그 과정에서 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데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탄생한 기획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대표적인 극우 인사, 극우 이런데 정광훈 목사는 맞습니까? 아, 그것도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뭐 어쨌든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뭐 목사라고는 붙이고 있습니다. 아니 뭐 학위를 했다던가 이런 게 확인이 되는 게 있어요? 뭐 정식 교단 출신이시기는 합니다. 네, 네. 네. 뭐 그게 또 아니란 분들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소년보 목사는 맞습니까? 네, 소년보 목사는 아주 전통적인 교단에 또 소속돼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뉴스타파 있을 때 작년 5월에 리박스쿨 보도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리박스쿨은 하나의 그냥 잔 가지고 그 뿌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극우 개신교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때 세이브 코리안가 뭐 이런 데도 나오고 네. 극우 개신교가 있고 이게 결국에는 뭐 미국의 또 극우 세력이랑 뭐랄까 연결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고 약간 그 전주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런 것들을 하려면 예를 들면 뭐 댓글 공작을 한다거나 뭔가 이제 그런 운동들 집회를 한다거나 이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때 취재했을 때는 그게 뭐 세계로교회나 네. 정광 목사 쪽이다 네. 이렇게 취재가 됐는데 실제로 그럽니까? 예, 뭐 전광훈 목사 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모인다고는 하는데 예. 그 뭐 전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이렇게 네. 버스로도 오시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그 자루, 쌀포대 같은 거에다가도 헌금 거두시고 막 그래요. 쌀포대요. 예, 헌금함이죠 일종의. 어. 그런 데다가도 막 그 광화문에서 헌금 거두시고 막 그러기도 하고. 주로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아무래도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네. 이제 광화문에서 그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맨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거기 동아일보 맞은편에서 네, 하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펜스를 딱 경찰이 있고 펜스를 쳐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진짜 이제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옆에 보니까 무슨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영어로 통역하는 분들도 있고. 아, 예, 영어 진짜 잘하십니다. 아니 근데 그 저기 며느리 아닙니까? 그 옆에서 통역하시는 분? 맞아요. 맞죠? 네.
근데 보니까 거기 외국인은 별로 없던데 왜 영어로 하는 겁니까? 글쎄 뭐 그 유튜브 보시면 예. 그 뭐 웰스파고인가요? 그 웰스파고. 예, 예. 예. 미국 은행들 계좌도 다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보고 아. 현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렇게 후원할 수 있게 해외에서 이제 돈을 네, 글로벌하게. 하려고 예, 옆에서 하는데 며느리가 근데 그 며느리가 바로 리박스쿨의 강사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연결이 다 되는데요.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도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요. 이 조전혁이라는 전 네. 이제 한나라당 의원 하신 이분이 이분이 교육감 한번 했었나요? 아니요. 안 했죠. 근데 예. 계속 출마만 한 분이죠. 이제 3번 떨어지셨는데 계속 나오십니다. 오전혁입니다. 네, 네. 이분이 그 아주 전통적인 예. 보수 지지층에게 이제 어필을 하려면 네.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시다가 아마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전역에다가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하겠다. 이러면 이제 동성애 교육 추방. 네. 이게 리박스쿨 교육 내용이랑 똑같네요. 초등학생들 불러다가 뭐 그렇죠. 동성애는 나쁜 거라고 애들한테 스스로 쓰게 만들고 네. 마스크에다가 이렇게 뭐 낙태 네. 반대 맞아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동성애 추방 초등학생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걔들한테 그걸 자기 손글씨로 마스크에다 쓰게 했다가 이제 저희한테 적발이 돼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동성애 교육 중 이게 통상적으로 어떤 교육감이라면 교육 정책을 내거는데 네. 예.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왜 이러는 겁니까? 예. 이게 가장 매력적인 구호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조전혁 후보라는 분 근데 득표는 꽤 했던데요. 네, 생각보다 꽤 많이 받았습니다. 꽤 많이 네.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들이 먹힌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극우 개신교나 뭐 리박 같은 데서 네. 하는 것들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하면 실제로 그게 득표로 연결이 되긴 된 모양이네요. 실제로 이제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정당도 없고 이제 번호도 없잖아요. 예. 기호도 없으니까 예. 정책이 뭐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어야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기억에 남는 게 교인들한테는 아무래도 이런 거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2번째로 많은 득표를 하신 걸로 이번에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진짜 문제인데 문제는 또 이게 세계로 교회의 소년보 목사가 조전혁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했습니까? 네. 수락을 했다고 그때 예. 들었습니다.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이 세계로 교회라는 곳은 이게 부산에 있잖아요. 네. 예, 부산 이제 가덕도 이재명 대통령 이제 2024년 1월에 가덕도 테러 사건 때 이 세계로 교회가 연관이 됐냐 안 됐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근데 그 전모는 안 밝혀졌는데 네. 문제는 이분이 평소에 그 뭐랄까 그 뭡니까 목회 활동을 할 때 네.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할 때 이재명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재명을 제거해야 된다고 죽어야 뭐 대한민국 이재명이 죽어야 네.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예, 뭐 테러 피습 이후기는 한데 그 계엄 이후에 그 책을 아마 소개했을 거예요.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이 있었는데 네. 그 얘기를 설교 때 했는데 책은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스크린에다가 이재명은 끝이다를 이제 띄워놓고 교인들이랑 한 뭐 몇천 명 되는 교인들이랑 같이 이재명은 끝이다 이런 걸 했었습니다. 테러 이후에 예, 테러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세계로 교회가 가덕도 테러에 연관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어찌됐든 이분이 다른 사건으로 감옥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일반적인 회사 같으면은 아마 이거 그때 감옥 구속 상태로 하다가 나중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형을 받아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아마. 네. 그때 당시에 뭐 그 지역에 무슨 선거를 관여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그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 작년에 이제 부산교육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정승윤 후보가 그 나왔거든요. 예. 근데 정승윤 후보가 아시겠지만 이제 권익위 부위원장하고 윤석열 그분이군요.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히 최측근 중에 한 분으로 예. 돼 있던 분이 이제 부산교육감에 출마를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원래 독실한 불자예요. 불자. 예. 예. 전국 공무원 불자 연합 회장인가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부산 교육감 출마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목사님들 데리고 가서 불자가 예, 스님들이 아니고. 예, 목사님들이 예. 부산 지역 목사님들이 가서 예.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뭐 이제 교회에서 불러서 대담 형식으로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마이크를 주면 안 되잖아요. 예. 선거 기간에. 예.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예. 영장이 나와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받고 지금 나오신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조직이나 단체 같으면 그렇게 하면 네. 다시 교단에 못 서잖아요.
바로 그냥 담임 목사 그 복귀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뭐 완전 더 스타가 되셨죠. 뭐 그 왜 스타가 됐을까? 그게 좀 맥락이 있는데 그 손현보 목사가 속한 교단이 옛날에 그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 저항하던 정신 있는 교단이에요.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예. 분이. 그러니까 불이한 정권에 대항해서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을 약간 순교자 비슷하게 좀 띄워주는 예. 정서가 또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재명 불이한 정권에 맞서서 이제 감옥도 갔다 오신 분, 별 다신 분, 뭐 이런 이제 이게 된 거죠. 아니 그게 그렇게 좋으면 한 번 더 갔다 오시면. 근데 다시는 안 가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영웅시 되는 거면 한두 번 더 갔다 오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최근에 보니까 그 손현보 목사가 시선집중 김종배 앵커랑 네. 그 전화 뭐 이렇게 뭐 반론 청취한다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극우 교회들이 문제가 리박스쿨 문제도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극우화시키는 보니까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모양이에요. 그거 어떤 얘기입니까, 그게? 대안학교가 그 세계로 교회 문제는 그 거기 지역에 자기가 우남 아카데미라는 걸 세웠어요. 우남하고면 예. 이승만의 후보죠. 예, 이승만의 후를 우남 따서. 이승만. 네. 근데 그 교육감이 김석준 후보. 예. 그러니까 정승인 후보의 라이벌이었죠. 그분인데 이분이 자꾸 안 도와주니까 예. 여기에서 뭐 이승만 자꾸 미화한다 그러고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니까 예. 인가를 내주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싸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현안 때문에 정승인 후보도 밀어주고 그랬던 건데 결국에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됐고 손현보 목사 설교를 보면 예배 시간에도 그 어린아이들이 항상 있는데 가서 마이크를 줍니다. 애들아. 그러면서 이승만이 위대한 이유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되게 거기서는 되게 애들이 대견해 보이는데 자기들끼리는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상하게 미국 극우와 우리가 연결될 때 뭐 하와이의 애니첸이랄지 네.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하와이에 보니까 이승만을 숭배하는 뭐 포인트들이 또 있다고 하대요. 아마 일부라고. 제가 알기로 하야하고 예. 하와이로 갔기 하와이로 때문에 그때 갔죠. 네네. 박정희 때문에 갔었는데 네.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왜 문제냐면요. 극우 보수 교회들이 대안학교를 만드는데 이게 인가를 못 받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때 시선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비인가.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인가라는 것은 교육부가 인정을 해주면 교과 과정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네. 당연히 그걸 못 채우는데 애들을 데려다가 대안학교랍시고 그런 교육 어떻게 보면 뭐 방공 교육이랄지 이승만 박정희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들 입장에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주입받으면 전에 이제 리박스쿨 합창단인가 걔들이 와가지고 이승만 찬양과 박정희 찬양을 네. 불러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애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투표권을 갖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좀 예. 그 눈을 뜨신 분들이 좀 있고 실제로 그런 대안학교들이 학비도 되게 비싸고요. 비싸요. 예. 예. 비싼데 또 명문대 보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영어 교육 같은 거 되게 미끼로 쓰잖아요. 네. 영어로 막 예배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는 영어로만 수업한다고.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공립 교육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이게 싫다는 거예요. 동성애 교육도 못 하고 창조과학 교육도 못 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르치고 싶은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 사립학교법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제약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대안학교를 차려서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저도 사실 저희 애들 때문에 우리나라 솔직히 공교육이 좀 문제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애들 때문에 대안학교를 좀 알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대안학교를 운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용인이나 이런 경기도권에 보면 명문 대안학교로 되는 들어가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데가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리박스쿨 취재하면서 야, 이거 진짜 잘 알아보고 해야겠구나.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좋은 대안학교들이 원래는 더 많았습니다. 네, 좋은 대안학교가 있는데 문제는 그 중에 일부가 이런 극우 교회들이 애들에게 안 가르쳐도 될 거, 가르치지 말아야 될 거를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성경을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이게 정치평론가가 돼가지고 요즘 그런 분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뉴스앤조이에서 뭐 포착을 했다고 하네요. 네, 뭐 워낙 저희가 뭐 일일이 거명하는 게 어려운 수준으로 예. 민주당 욕 주구장창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 민주당 욕을 하는
이유가 이제 문재인부터 연결이 돼요. 예. 그래서 뭐 차별금지법, 그다음에 뭐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거 해서 북한에다 다 퍼준다 이런 한국 교회 그런 뿌리가 반공, 이승만 이런 데서부터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매일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선거철이 되면 될수록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예배를 보면서 정치에 개입하는 그 현장 영상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사단 마귀의 이 공산주의 세력을 이 주장하는 이 정당을 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일이 아니었다면 과연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계엄은 그래서 진정 계몽령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부르심 앞에서 윤 대통령님이 반응한 거죠. 먼저 나라가 급격하게 작용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공산주의화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이런 이념도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적인 양 막 몰아세우고 인본주의 유물론적 사관이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이 사회 곳곳에 침투되어 있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의 진리를 불법으로 만들려 하고 있고 일종의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서 진리를 외치는 교회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공산화의 길목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상적 오염이 심각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본 기자님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예.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 이름은 뭐 예, 옛날에 그 MBC 상대로 논란이 많으셨던 뭐 불륜, 횡령, 세습 이런 걸로. 근데 예. 그분의 아들입니다. 아, 그분의 아들. 네, 세습했어요. 본인들이 약간 북한 체제. 북한에서 그렇게 세습하잖아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죠. 아니 지금 이게 되게 네. 웃긴 게 본인들은 지금 뭐 반공이니 뭐 빨갱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본인들이 자식한테 물려주고 아, 그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예, 성경에 나와 있다면서 자식한테 합니다. 물려주라고. 성경에도 구약에 보면 제사장은 이렇게 세습한다 원래. 그 구약이잖아요. 예.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은 잘 모르겠는데 구약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 네.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라는 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교회, 아, 엄청납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기는 10,000명이 넘는 교회. 10,000명이 넘습니다. 예. 근데 아들한테 그렇게 물려주고 사실상 북한처럼 김정일이 김정은 물려준 것처럼 했는데 또 그렇게 또 반공 사상은 엄청나군요. 근데 이게 문제는 선거 때 이게 되게 심해지나 봅니다. 이런 게. 선거 때 심해져서 작년에 이제 손현보 목사도 구속이 됐고 예. 전광훈 목사도 구속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지방선거 때는 아주 교묘하게 발언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특정인 이름을 절대 거명 안 하고. 특정인 안 네. 근데 들어보면 누구나 민주당인 걸 알 수 있게는 얘기를 하세요. 예. 하나님, 6.3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세력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태 확대하는 세력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올해는 경남도 이렇게 교육감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뭐 동성애며 나쁜 차별금지법이며 낙태 합법이며 이런 것들을 무엇인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여러분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부모들에게 걱정이 안 되었습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정말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바른 우리가 후보자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눈치 빠른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극우교회에서 혹시 그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을 비판하거나 하는 것도 있습니까? 내용이?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는 좀 힘든데 그 계파가 좀 다른 경우에는 비판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 한동훈 개냐 장동혁 개냐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지금 왜 여기서 뭐 예를 작년 이제 내란 때죠. 왜 거기서 대통령을 지지 안 해주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거의 민주당 욕이죠 뭐. 그러니까 윤호개인이 아니다. 그럼 네. 이제 뭐 한동훈을 비판하고 네, 이런 네. 식으로 하나 봅니다. 근데 이제 이 특히나 이제 극우 교회들, 극우 보수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교육감 선거에 굉장히 신경 쓰나요? 네. 예, 일반적인 다른 뭐 지자체장보다도. 지자체장도 신경 많이 쓰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안학교 네. 교육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주목하는 발언들이 최근 들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란 건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를 그렇다면 이 애들을 다 극우화 시켜가지고
100년 동안 집권하겠다 뭐 이런 목적인가요? 뭐 자기들은 극우화는 아니라고 하고 올바른 역사 교육이라고는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커서 뭐 교회식 표현으로 하면 예. 다음 세대가 되고 일꾼이 되고 교회의 어떤 그 교회를 지탱하는 세력들이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조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민주당을 그렇게 비판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비판하는데 교회 가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정말 교회가 무섭거든요. 예, 그 잘못 말하면 이제 찍히고 이런 건 정말 일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비판하거나 목사님이 국민의힘 지지하는 교회라도 네. 가서 인사는 해야 돼요. 인사를 네, 무서운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엄청 힘이 막강해서 무슨 공천에 개입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정광훈 목사는 실질적으로 무슨 당 만들었잖아요. 자유통일당. 네, 당 만들어가지고 아마 그때 비례 후보 1번이 황보승이 그렇죠. 전 국민의힘 네. 의원이었죠. 네, 예, 뭐 그런 식으로 막 국회의원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단순하게 무슨 국민의힘만 찬양하거나 민주당만 비판하는 게 아니고 아예 본인들이 들어오려고 하네요. 직접. 네, 그 소년보 목사 같은 경우는 정말 영향력이 굉장히 세졌고 네.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그 소년보 목사의 아들 손영광 씨라고 이제 울산대 교수인데 예. 되게 젊고 예. 서울대 나온 인재라고 많이 띄워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작년에 국민의힘 그 행사 연금 개혁 행사 이런 데도 많이 드러났었고 예. 이번에 박형준 후보 부산시장 그러게요. 후보 선대위원장도 하면서 정계 그게 좀 진출한다는. 논란이 됐었죠. 네, 소년보 목사의 아들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손영광 이 분은 이제 교수 뭐 세습은 안 한 모양입니다. 네, 세습은 안 했는데 네, 이렇게 돼 있고 세이브 코리아라는 게 있나 봐요. 네. 세이브 코리아 이거 저희 리박스쿨 취재할 때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미국 극우와 연결되는 그 행사였는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뭐 거기 뭐 모스탄도 오고 뭐 누구도 오고 네, 그죠? 그렇죠. 그 행사인데 여기에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누구 갔습니까? 일단 광역단체장만 한정해서 얘기를 하자면 뭐 이철우, 그다음에 추경호, 예. 이장우 이런 이제 현역이었던 예. 그 분들도 많이 오셨고 최민호 세종시장, 뭐 김두경 울산시장 후보, 박맹우 울산시장 후보, 그 김태흠 충남지사 이런 분들이 김영환 충북지사도 그렇고 다 세이브 코리아 지역에서 열린 집회에 나와서 이제 눈도장을 찍고 뭐 노래도 부르시고 애국가도 부르고 그러고 가셨죠. 지금 이 세이브 코리아 행사가 돈 내고 간 거죠? 참석할 때 아니요, 그냥 갑니다. 오픈 행사입니다. 광장에서 열리는. 광장에서 네. 열리는 이게 지금 윤호개인이나 이런 것도 좀 연결이 되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설파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네. 당연히 연결이 됐는데 지금 세이브 코리아는 공식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서 해산 선언을 했거든요. 해산 선언을 네, 네. 왜 했을까요? 후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좀 수그린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제 조직은 계속 뭐 아름아름 살아 있고 예.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이브 코리아에 갔던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잖아요. 당선이 이제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표가 영향력이 있나 봅니다. 그 당선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의힘과 네, 이런 세이브 코리아나 이제 극우 교회들이 이제 좀 밀착을 하는 모양새인데 뉴스앤조이가 소년보 목사와 인터뷰했습니까? 예, 저희도 5월 말에 가서 얘기를 쭉 듣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 소년보 목사는 나는 윤호개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까? 예, 자기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만 없으면 된다 이겁니까? 뭐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이재명도 비유적 표현이었다 그러시고 굉장히 지금은 한번 그 감옥에 다녀오신 이후로는 발언을 정제하시고 수위 조절을 많이 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괜찮은 교화 효과가 있긴 있네요. 예, 그래서 그게 좀 효과가 정말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광훈 목사도 그때 구속영장 실질 심사할 때 네, 진짜 예전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네. 경험이 있잖아요. 네. 진짜 가기 싫다고. 이제 제 주위에도 1심에서 보석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잠이 안 온답니다. 너무너무 열악해가지고 특히 서울구치소 얼마 전에 서울구치소 그 독방 네, 네. 저 때문에 공개한 일이 있었어요. 네, 봤습니다. 네. 봤는데 열악하긴 열악하더군요. 그나마 그 독방은 좋은 데랍니다. 혼거방이라고 해서 6명 정원인데 네.
9명에서 10명까지 집어넣는데요. 네, 네. 지금 여름에 엄청나게 덥잖아요. 소년보 목사가 감옥에 갔다 오더니 사람이 좀 변했군요. 작년 여름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서 뭐 옥중서신 같은 걸 써서 보내시는데 뭐 네. 여드름 나고 뭐 땀띠 나고 이래서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들으니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소년보 목사가 미국의 마가 세력과 좀 연결고리가 됐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많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 이게 이제 그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부터 그 계엄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거를 예견을 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예. 이 마가 세력을 계속 초청을 해서 네. 집회도 열고 막 그랬었어요. 최근에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걸 많이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그 작년에 이제 올해 피살됐던 찰리 커크 예. 이런 사람들도 피살됐죠. 예. 한국에 와서 소년보 목사 교회에서 강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커넥션을 쌓아 놓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지금 제일 문고리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폴라 화이트라는 목사인데 폴라 화이트. 예. 그 김민석 총리도 사실 폴라 화이트 덕분에 가서 트럼프 만나고 왔다고 할 정도로 그게 팩트로 확인되는 겁니까? 네. 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자기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밝혀서 이영훈 목사가. 네. 이게 그 폴라 화이트랑 제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지금 세력 중에 하나가 예. 이 아까 말한 손영광 교수를 비롯한 이 소년보 목사 일가거든요. 7월에도 백악관에 아마 초청받아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들이 소년보 목사가요? 일가족이 일가족이 네. 백악관에. 뭐 백악관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워싱턴에는 간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최근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와서 세계로 교회를 갔더라고요. 외교부보다 일찍 갔어요. 그죠. 거기를. 네. 근데 이게 되게 코미디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선거 때 갔잖아요, 미국에. 네, 미국에 갔는데 국무부 차관보 만나지도 못했어요. 네. 차관보의 비서인가? 비서의 그 뒤통수를 찍은 사진. 네. 그리고 약간 국무부 고인사를 만난 것처럼 30대 젊은 분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다가 그게 네. 비서인 사실이 들켰습니다. 근데 한국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왔는데 와, 세계로 교회를 가서 만나더라고. 그리고 단체 사진을 찍었더라고. 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네트워크가 연결이 된 거예요. 미국의 극우와 한국의 극우. 네. 근데 미국의 극우의 그러면 최종의 두목은 트럼프입니까? 뭐 사람들은 그렇게 보죠. 거의 이제 기독교 민족주의 뭐 이런 게 이제 발현되면서 그 예. 정점에 트럼프가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그걸 이제 가장 잘 연결할 수 있는 게 소년보다. 그러면 이제 극우 사회에서는 트럼프가 뭐 잠수함 같은 걸 타고 와가지고 감옥에 갇힌 윤석열을 구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합니까? 뭐 나가면은 예. 정말 황당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강단에서 네, 하지는 네. 않고. 근데 이게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실세들과 이 목사, 소년보 목사를 비롯한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만나고 이게 언론에 비춰지니까 이 신도들 입장에서는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엄청나죠.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7월에 소년보 목사 일가족이 백악관에 간다면 야, 이것도 난리 나겠는데요? 뭐 자랑스럽게 일정도 다 공개하고 하는데 그 장동혁 대표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갔다가 아무도 못 만나고 예. 왔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소년보 목사 믿고 갔는데 잘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예. 그래서 뭐 평론가들 얘기 들어보면 장동혁보다 소년보가 더 높다.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한숨이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소년보 목사가 극우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극우가 뭐냐? 극히 우수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대답했나요? 네, 뭐 농담인지 모르겠는데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극좌는요. 반대편 다 극좌냐 그러면 뭐 그걸로 이행시를 하시지는 않았고 그 너무 자기들을 다 매도한다. 예, 그런 식으로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 있는 거죠. 윤호개인은 아니지만. 자기 윤석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참 아쉽네요. 이게 구치소나 교도소가 큰 이게 교육의 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것은 교회는 세금을 안 내잖아요. 이제 지금은 좀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예를 들면 국세청이 교회 조사할 수 있습니까? 그 대형 교회를 국세청이 조사한 사례가 있나요?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가
1년에 한 100억 이상의 세금을 걷는다고 그러니까 헌금을 받는데 네. 감사 보고서나 이런 거 내나요? 대형 교회들 중에서는 이제 한다고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데가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 서초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1년에 재정이 한 600억 정도 이제 예결산을 하는데요. 그 공동의회라고 해서 1년에 한번 교인들한테 보고하는 시간이 있어요. 연말 연초에. 근데 복식부기도 하고 뭐 회계를 하신 분이 나와서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유튜브 중계 시작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중계를 끕니다. 아, 중계를 꺼요? 예, 송출을 잠깐 꺼요. 공동회의 시간에. 보고할 때는 유튜브로 못 보게. 유튜브로 못 보게. 예, 현장에 가서만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두꺼운 뭐 유인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스크린에 잠깐 띄우고 그냥 꺼버려요. 그러니까 검증할 길은 없네요. 그렇죠. 검증할 길은 없고 주로 이게 보니까 그 장로들 네. 그 거기다 뭐 이제 형식적으로 보고를 하고 하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예전에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 네. 이런 분도 보면 되게 가깝지 않습니까? 교회랑 엄청나게 가까우신 엄청나게 분이에요. 가깝고 한데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한번 이게 우리 사회적 화두가 한번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는 김장한 목사가 예. 그 심우하는 수원중앙침례교회에 다니셨던 분이고 예. 굉장히 독실한 분이고 보수 교계의 어떤 로비 창구가 되셨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때 종교인 과세 추진할 때 네. 굉장히 초안에서 후퇴된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똑같이 저희 같은 근로자들처럼 근로소득을 매겨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네. 종교인 소득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종교인 소득. 네. 그걸 만들어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세금을 내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봐도 뭐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하죠. 아니 그러면 아예 세금을 안 내는 교회가 많나요? 세금도 사실 뭐 재산과 관련된 거에서는 그게 뭐 선교, 전도 목적이다 이러면 취등록세 같은 게 면제가 된다든지 그런 혜택들은 꽤 있습니다. 사택에 대해서도 뭐 재산세가 면제된다든지.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런 특혜를 왜 주는 겁니까? 옛날부터 한국 교회가 뭐 종교가 예. 뭐 개화기 때부터 한국 사회 또 기여해온 게 많았으니까 그 성장 과정에서 남아있던 제도들이 계속 그렇게 온 것 같아요. 이게 대형 교회 담임 목사들은 무슨 뭐 정년퇴직하는 무슨 규칙이나 이런 게 있나요? 몇 살까지? 그것도 교회마다 좀 다르습니다. 교회마다. 네. 본인이 정하는 건가요? 뭐 그렇지는 않은데 형식적으로는 이제 교인들의 의사도 묻고 또 아까 말씀하신 장로님들의 회의에서 결정하기도 하는데 뭐 담임 목사의 의중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이제 문제적인 교회도 많지만 정말로 뭐랄까 정상적이고 독실하고 믿을 만한 교회도 많이 있죠. 네, 드러나지 않게 한국 사회에 지탱하시는 이제 좋은 교회, 좋은 교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교회 중에 큰 교회는 없나요? 있죠. 네. 예, 어디가 뭐 보시기에 우리 편집국장님 보시기에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네. 하여튼 뭐 아름아름 앞에서는 욕 먹어도 뒤에서는 뭐 선행과 이런 걸 하려고 또 그리고 사실 교회가 북한에 그런 인도적 선교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알게 모르게.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교회도 많고 네.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인 과세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세 예를 들면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적게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개척교회들 되게 힘든 데 많잖아요. 네. 그런 데까지 뭐 할 건 아니지만 이 대형 교회가 왜 똑같이 1년에 500억, 1000억의 헌금을 받는데 그 사용처에 대해서 교인들도 거의 모르고 이걸 막 마구잡이 쌈짓돈을 써도 모르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세무조사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그거 못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당국의 감시 오히려 당국을 조종하니까 네.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조아리고 이거는 당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민주당 정치인들도 항상 가잖아요, 교회.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교회를 오늘 너무 비판한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정말로 독실하고 목회자다운 목회자들 많이 계시다. 네. 저희 동서도 목회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희 처제도 목회자입니다. 네. 저희 목회자들이 저희 집안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뉴스앤조이 다음 주에도 뭐 중요한 기사 나갑니까? 예, 아직 뭐 나오진 않아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센거 같으네요. 뭐 센지는 잘 모르겠는데 센거 아니면 뭐 자세히 얘기하셔도 네. 예. 그런 이제 극우 개신교라고 부를 수 있는 저 극우 세력들이 또 우리 사회 또 국회와 법안 이런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집단 행동들을 하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로비도 한다. 네, 아, 입법 로비도 하고 압박도 하고. 네, 그게 이제 사례로서 포착이 된 모양이네요. 네, 예. 열심히 분석해서 좀 들고 와볼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앤조이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저희는 후원으로 후원으로. 예, 운영되고 예. 초창기에는 뭐 교회들도 많이 대형 교회들도 많이 후원을 했었습니다. 예. 설립 초기에는. 근데 이제 저희가 비판하고 후원 받아도 비판하고 하니까 많이들 다 떨어져 나가시고 자르죠, 당연히. 지금 이제 예. 그 소액 후원자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대형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면 예, 소액 후원자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비판할 수 있을 겁니다. 뉴스앤조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후원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바로 들어가시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포털에서 뉴스앤조이를 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출연한 뉴스앤조이를 비롯한 우리 독립언론들, 우리 킨 네트워크라고 하거든요. 독립언론. 이 네트워크의 기사들을 한 군데다가 모았대요. 막 지금 막 각각 개별로 돼 있는데 그래갖고 그 KINN 킨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이 홈페이지 주소를 좀 올려주세요. 예. 이 킨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 독립언론들의 기사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독립언론 기사들의 포털 같은 포털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KINN 킨 사이트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되게 미약하지만 이렇게 계속 그래도 하는 이유는 일단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상파와 종편의 레거시 미디어에서 저널리즘 프로그램, 저널리즘을 비평하는, 다른 매체를 비평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전멸했어요. 예전에 그나마 뭐 KBS의 뭐 어떤 프로그램, 저널리즘 제인가요?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매체를 비평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여기 저희가 이제 독립언론 독립언론 네트워크 킨이 운영되는 것은 뉴스타파의 재단이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비영리 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영리 재단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그 후원금을 가지고 아까 뭐 한국전쟁 그 책 수익금, 저희 압수수색 책 수익금, 압수수색 영화의 수익금 모두 다 이 비영리 뉴스타파 함께 재단에서 그 수익금을 가져가서 지금 이런 독립언론 네트워크도 만들고 지금 저희 이 방송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광고나 협찬을 받는다면 다른 매체를 비판하는 일을 할 수가 없고요. 정부를 비판하고 뭐 검찰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도 저희 같이 이렇게 세게 날카롭게 얘기를 못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 채널이 운영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뉴스앤조이 국장님, 네, 고맙습니다. 종종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전화 한번 드렸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전화 잘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뭐 여기서 좀 얘기하긴 그러니까 뭐 좀 교회 관련한 아이템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이따가 좀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독한 기자 킨,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